증권사 앱을 열었는데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계좌 잔고가 어제보다 100만 원 더 늘어 있었어요. 기분 좋으시죠? 근데 저는 지금 식은땀이 납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증권방송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일단 숫자 하나만 보시죠. 1월 6일 단 하루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금액이 6,300억 원입니다.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에만 5천억 원을 더 던졌어요. 누가 이걸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개인들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우리 세금으로 모아둔 비상금을 탕탕 쏴대고 있어요. 환율을 억지로 눌러 잡으려고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1997년 이후로 가장 빠릅니다. 28년 만에 최악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딱 20분만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통장을 지켜줄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질문 던져볼게요. 지수가 4,500까지 올라간 게 정말 경제가 튼튼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75.6%나 뛰었습니다. 1999년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0%를 더 올랐고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셨죠? 작년 1월에 5만 3천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예요.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황금기 아닙니까? AI 반도체 붐도 있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간다고 떠들어대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 자본이 미친 듯이 매수했어요. 하루에 2조 1,100억 원어치를요. 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할 수밖에요. 그런데 6일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똑똑한 돈, 글로벌 머니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요. 세계에서 가장 정보 빠르고 분석 철저한 돈이 한국을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빠져나간다는 건요.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그만. 정점 찍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던진 물량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죠. 1월 6일 하루에만 5,950억 원을 샀어요.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미노 한 줄 쭉 세워놓고 앞에서부터 넘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처음 몇 개 넘어질 땐 재밌어 보여요. 근데 내 앞까지 넘어오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 도미노 끝자락입니다. 3년 전 일이 생생합니다. 2021년에 코스피가 3,000을 찍었을 때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 5,000 간다고 믿었어요. 저축은행 창구 직원까지 주식하라고 권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요. 지수가 2,20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대학 동창 하나는 그때 6천만 원을 날렸어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끌어다가 올인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아파트는 포기하고 전세 살면서 빚만 갚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외국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2월에 1,484원까지 치솟았어요. 1,500원 코앞까지 간 거죠. 그러자 정부가 급하게 개입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요. 어떻게 했냐?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쏟아부었죠. 그 결과 환율이 며칠 새 1,44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요. 아하, 환율이 인위적으로 눌린 거네. 그럼 지금 주식 팔아서 달러로 바꿔나가면 환차익까지 챙기는 거잖아. 이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수영장 물이 넘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펌프로 물을 퍼내서 수위를 억지로 낮춘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압니다. 저 펌프 멈추는 순간 물이 다시 차오른다는 걸요. 그 전에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에 발표한 수치를 보세요.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4,280억 5천만 달러예요. 전달보다 26억 달러 줄었습니다. 겨우 26억 달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12월이거든요.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은행들이 분기 말 규제를 맞추려고 달러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채권 이자도 들어오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건요. 실제로는 50억에서 8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투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1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다시 비유하면요.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소방호스로 물을 계속 뿌리잖아요. 그런데 뿌리다 보니까 물탱크가 텅 비어가는 거예요. 불은 일단 껐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음에 또 불나면요. 뿌릴 물이 없는 거죠.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외환 보유고 4,280억 달러. 많아 보이시죠? 든든해 보이시죠? 착각입니다. 이게 전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진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8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금이나 다른 나라 국채 같은 형태로 묶여 있어서 함부로 못 써요. 40조면 많지 않냐고요? 환율 방어하려고 하루에 몇 조씩 쓰면 몇 달 못 갑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26억 달러가 넘게 줄었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외환 위기입니다. 1997년 그때처럼요.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했던 것,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세 번째 원인은 한국은행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작년 하반기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죠.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고요. 대신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 방어에만 올인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폭탄 발언을 연달아 터뜨렸고요. 1월 2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근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 자체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국민연금하고 해외 투자하는 개인들한테 직접 화살을 돌렸어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해서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다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 당국은 환율, 관리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 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달러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으로 달러 사고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 팔고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사흘 뒤인 1월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는 또다시 고환율 경고를 날렸습니다.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포인트가 뭡니까? 작년에는 금리 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희망을 줬잖아요. 지금은요. 완전히 딴소리 하면서 환율 때문에 내수기업 죽어간다. 서민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경고만 날리고 있어요. 경제 전망도 어둡게 내놨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라고요. 그런데 IT 산업만 잘 되는 K자형 회복이라서 IT 빼면 1.4%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만 잘 되고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들은 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체감 경기는 숫자보다 훨씬 나쁠 거라는 거죠. 결정타는 통화정책 방향 문구 변경입니다. 작년 11월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로 바뀐 거죠. 무슨 뜻이냐? 금리 내릴 생각 없다. 데이터 보면서 정교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비둘기파적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외국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이 나라 중앙은행은 말바꾸기 전문가네. 작년에는 금리 내린다 안 내린다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날리네. 독립성도 없고 정부 눈치만 보는구나.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나가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에게 절대 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 안 합니다. 지금 4,280억 달러니까 충분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fundamental, 튼튼하다, 문제없다. 이러다가 터진 겁니다. 4천억 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유가 뭐냐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숫자를 주시하거든요. 4천억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한국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면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소비자 가격에 다 전가되죠. 라면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전기료 올라가고요. 정부는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속도로 외환보유고 쓰면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4천억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97년처럼 IMF한테 손 벌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에 진퇴양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원화 팔고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환율 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아요. 환율을 내리려고요. 결과가 뭡니까?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자금으로 달러 사고 한국은행은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 팔고 있어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데요. 정부는 이걸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면 국민 노후자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받을 연금이 지금 환율 막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었다는 발표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은 증가 요인이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셨어요? 한마디로요. 우리가 달러 엄청 팔아서 줄었다는 얘기를 최대한 어렵게 포장한 겁니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온갖 경제용어로 가린 거죠. 네 번째,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 안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1월 5일에 IT 제외하면 성장률 1.4%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장밋빛 미래다.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말 안 하고요. 저는 2021년에 봤습니다. 반도체 꺾이니까 코스피가 3천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환율이 1,500원 가면요. 수입 물가가 오르죠. 기름값, 밀가루값, 생활 물가가 다 오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IMF처럼 긴축 정책 들어갑니다.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복지 깎고요.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이죠. 근데 정부는 지금 다 괜찮다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만 급합니다. 위험 신호는 다 감추고 책임은 국민연금과 해외 투자하는 개인들한테 떠넘기고요. 이게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4,500. 이게 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폭풍 전야일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돈은 이미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정부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28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털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 존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일매일 달러 팔아서 환율 막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 계좌 평가액에서 30% 수익 났으면요. 그 중에 절반은 현금화하세요. 지금 당장요. 30% 수익 났으면 15%는 지금 파세요. 왜냐고요? 2021년에 안 판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반토막 났어요. 타며 부리다가 다 날린 겁니다.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승리예요. 두 번째, 빚내서 산 주식 있으면요.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으세요. 영끌했으면요. 지금 당장 팔아서 빚 갚으세요. 주가 떨어지면 빚만 남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 그랬어요. 6천만 원 빚내서 샀는데
주가 떨어져서 3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빚은 6천만 원 그대로예요. 지금도 매달 180만 원씩 이자 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새로 투자할 돈 있으면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세요.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코스피 4,500이 천장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거든요. 2021년 기억하세요?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모두가 5,000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배운 사람이랑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계좌 잔고만 달라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괜찮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1997년에도 그랬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다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날렸어요. 집도 날아가고 가게도 망하고 직장도 잃었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싸게 사드렸거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축제에 취해서 끝까지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출구를 미리 확인해 두실 건가요? 저는 이미 준비 시작했어요. 수익 난 거 절반 팔았어요. 현금 비중 늘렸고요. 새로 살 돈은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고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때 다시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증권사 앱 켜세요. 내 계좌 보세요. 수익 얼마 났는지 확인하세요. 30% 넘게 났으면 절반 파세요. 빚 있으면 갚으세요. 새로 살 돈 있으면 기다리세요. 1시간이면 다 됩니다. 이 1시간이 여러분을 벼락거지에서 구해줄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위기 때마다 준비된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재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10년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예요. 그때 그 영상 받길 정말 잘했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팔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